제자리 걸음의 딜레마.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자기에게 자동 항법 장치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다. 자동 항법 장치는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다. 이것을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른다. 126페이지. 의지력과 의식적인 노력은 항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영향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자동항법 장치에 따라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것은 모든 행동조정 프로그램들에 존재하는 가장 큰 결정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의식적인 노력일 뿐이며 의식적인 뇌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항로를 제대로 바꾸려면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적인 뇌에서 이작을 해야 한다. 129페이지. 부의 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 속에서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독서광 오지라퍼에 오시면 더 많은 책 추천과 리뷰가 있습니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언제나 설정된 대로, 즉 내가 편하게 느끼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기준에 따라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32페이지. 목표치를 높이고 두려움을 즐겨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화학적인 경보의 강도가 약하며 횟수도 적다. 이들은 그 경보를 다르게 해석한다. 이들은 그 느낌을 인식하는 방법을 이미 익혔다. 그리고 그 경고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활용한다. 134페이지. 내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생각은 일련의 전기적인 충격과 함께 전송된다. 생각은 뉴런과 뉴런 사이의 간극 혹은 시냅스를 뛰어넘어서 뉴런에서 뉴런으로 옮겨간다. 이 생각의 전기적인 전하가 시냅스 간극을 뛰어넘으려면 어떤 특정한 전기적인 문지방에 닿아 이것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도약이 반복되면서 매혹적인 일이 일어난다. 문지방의 문턱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번에 똑같은 생각을 할 때는 동일한 시냅스 간극에서 전기적인 저항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줄어든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문턱은 점점 낮아져서 전하의 이동은 결국 쉬워진다. 137페이지. 성공하려고 단호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과 성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 만일 그저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편한 것을 좇을 것이다. 하지만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혹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한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의 반쯤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불가능하다. 141페이지.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고 또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게 있다. 돈을 향해서 진정한 열정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돈 자체는 본원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41페이지. 어떤 일이 열정적이라는 말과 어떤 일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143페이지. 과연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들에 부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묻지 말고 과연 내가 설정한 목표들은 나에게 부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어라. 꿈에 그리던 사업에 대한 비전을 세웠다면 당신이 작성한 것을 보아야 하고 자신에게 위해 질문을 던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확실히 그런 가치가 있다 라는 대답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145페이지. 목적이 이끄는 삶. 목표가 거대하다고 해서 저절로 커다란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커다란 성과를 내는 것은 거대한 목표 뒤에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개인적인 동기, 즉 당신을 주동시키는 힘이다. 146페이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장애물이 가능성보다 훨씬 커 보일 때,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이다. 147페이지. 당신이 소망하는 일을 성공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를 올바른 씨앗을 만드는 것이다. 강한 씨앗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씨앗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결과까지 최대한 선명하게 그리고 가능한 감정적인 의미까지도 모두 이 씨앗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47페이지. 목표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이다.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그 과정은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150페이지. 강력한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적을 때 자기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라. 당신의 삶에서 바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원천인 무한한 지성의 바다에서 솟아나온다. 하지만 당신의 소망은 우주가 당신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현실에서 구현될 것이다. 만일 사회적인 조건이 당신의 소망을 무가치하다고 말한다면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의 회의를 품거나 지레 겁먹지 마라. 소중하게 간직해라. 그 소망은 별에서 오는 것이다. 154페이지. 돈, 그 이면의 가치에 집중하라.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한 세 번째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그 목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155페이지. 약점보다 강점에 집중하라. 내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라. 그리고 약점을 보완해라. 그래야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쏟는 시간과 노력은 헛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발상은 참혹할 정도로 파괴적인 교육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168페이지.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끌어당겨라. 약점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힘을 찾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지표일 뿐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 그리고 독특한 능력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산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맺는 협력적인 인간관계다. 170페이지. 목표를 달성하는 비법 가운데 하나는 당신에게 없는 기술을 가진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사람들이 보통 무시하고 마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라는 원칙이다. 171페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라. 라는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강한 분야, 당신이 특히 지능이 높은 분야를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당신만이 독특하게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런 다음에 이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인생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목표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72페이지. 부의 해답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부의 해답은 총 6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